박충권입니다. 최근 몇몇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정권과 90건이 넘는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고 군사기밀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언제까지 파우치냐 가방이냐를 두고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여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파우치냐 가방이냐가 아니라 간첩일지도 모르는 최재형이라는 자가 철저하게 기획한 몰카 공작이고 우리나라 안보를 뿌리부터 뒤흔들려고 했던 반국가적 음모라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바라는 남남 갈등과 전국 혼란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은 파우치 논란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시고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KBS 사장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경영 환경도 정말 최악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4대 서동구 사장부터 26대 박민 사장까지 21년 동안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한 사장은 김인규, 양승동 사장 두 분뿐입니다. 이 중에 5분은 사퇴하거나 해임됐습니다. 양승동 전 사장은 임기 내내 구설수와 소송에도 휘말렸습니다. 후보자님, 공영방송 KBS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KBS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KBS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부적으로도 이 정치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정치권의 방송 장악, 야욕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언론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면서부터 시작된 지나친 편파 방송,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사장 후보자로서 이걸 끊어낼 최우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평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S가 양승동, 김희철 전 사장 체제 직후에 재정, 조직, 경영 모든 면에서 창사 이래 최악의 존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장 후보자로서 정말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재정 문제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KBS는 양승동, 김희철 전 사장의 방만 경영으로 만성적인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그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8년부터 585억 원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 양승동 전 사장 체제에서는 최고점인 759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희철 전 사장도 방만 경영 때문에 해임됐죠.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로 적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채도 5,7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저는 적자의 주요 원인을 광고시장, 지상파 광고시장에 급락하고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고정비용, 이 높은 고정비용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MBC, SBS하고는 다르게 KBS는 지역방송국이 단일법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기 어려운 구조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비중이 한 30%를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50세 이상의 직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준석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 문제,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 이 구조적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관, 이런 것들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광고 감소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 수신료 분리징수 후에 수신료를 좀 안정화시켜서 수신료 수입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가 33%인데
좀 줄일 필요가 있지만 인건비는 굉장히 고정성 경비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비를 좀 줄이면서 대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콘텐츠 판매 수입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님, 그리고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국민의 57%가 57% 이상이 수신료 연구 폐지에 찬성하셨습니다. KBS가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잘 못했고 특히 이제 몇 년 사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때문에 국내 신뢰를 잃은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은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방송 KBS는 MBC와 더불어서 언론노조라는 특정 집단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언론노조가 KBS를 장악하고 난 이후부터 KBS 주요 뉴스들과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KBS의 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주요 보직이 200개가 넘는데 이 대부분을 지난 몇 년간 사실상 민노총사나 언론노조 인사들이 독식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김희철 전 사장의 해임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이런 불공정 구조, 이런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직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자꾸 능력 위주의 인사를 강조하는 건 이런 어떠한 노조에 속해 있거나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일 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능력 위주로 일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영 보도국 모두를 장악한 언론 노조가 아무런 법정 근거도 없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동료들이죠. 동료들을 적폐로 내몰고 한직으로 내몰면서 갈라치기하고 보복했는데 후보자께서도 진미위 조사 대상이셨지만 거부하셨죠? 네, 저는 조사 받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거부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협박도 했고요. 이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그 2018년부터 한 3년 반 정도 소위 유배지라 불리는 곳으로 전배를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유배지라기보다도 야근 전담 부서. 야근 전담 부서로. 네. 그래서 후보자님, 그리고 현재 KBS 지금 노조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몇 개 되는데요. 큰 노조는 3개가 있습니다. 큰 노조 3개. 네. 이 노조들의 성향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는 언론 노조,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제가 주목되는 것이 그 MG 노조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네. 네. 지난 8월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 이후로 꾸준히 노조원이 늘면서 지금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과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이제 탈퇴한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치 성향을 너무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은 공영방송 노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비정치를 표방한 노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후보자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억대 연봉 무보직자 같은 기성세대들이 만든 어떤 방망경영, 그리고 지나친 편향 보도, 이로 인한 시청률 하락, 재정 부담, 이 모두를 지금 이 젊은 직원들이 다 떠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KBS라는 조직 내에 정말 이념,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봉합할 보관 갖고 계십니까? 네, 이건 역시 사실 뭐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화합하고 봉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향이나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자연스러운 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네, 구성원들이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정말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고 정말 공영방송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어떤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형두